과연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다 글로벌 시민, 글로벌 인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글로벌 인재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기술, 덕목들이 갖춰야 되는데, 그 기술과 덕목이 뭔가 하면 영어라는 외국어입니다. 그죠?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영어 전공자의 한 사람이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영어 과목을 그러면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스킬별로 다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기술과 덕목이 뭔가 하면 영어라는 외국어입니다. 과연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국어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예요. 모든 낱말의 모음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강세, 액센트를 찍어줘야 돼. 모든 문장은 리듬을 타면서 억양이, 인토네이션이 존재해. 영어 공부의 순서는 듣기부터 먼저 나오고 스피킹하고 리딩하고 라이팅.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가 기초가 되지 않는 상태의 리딩을 갖다 퍼붓고 라이팅을 퍼부어봐야 사상 누각입니다. 저희 오늘 내용은 간략하게 먼저 전체적인 걸 살펴보시면 영어는 과연 어떤 것이며 영어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캐블러리와 그래머는 사실 원어민들이 공부할 때는 4가지 스킬만 있으면 되죠. 그죠?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외국인이 영어를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첨가돼야 된다고요? 어휘도 첨가돼야 되고 문법도 첨가돼야 되죠. 그래서 보캐블러리와 그래머까지 포함이 되는 영역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하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6스킬을 갖다가 묶어서 시납시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한 장에다가 전체를 연계성 있게 만들어 놔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마지막 결론 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첫째 내용은 과연 English language는 영어란 뭐냐? 그죠?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제일 먼저 영어 공부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선생님들마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국어와 영어의 기본적인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자, 국어는 어떤 언어고 영어는 어떤 언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어는 어떤 말입니까?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음절 언어입니다. 음절 언어. 이제 오늘 하죠. 벌써 하거든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은, 모든 학문이나 모든 기술이나 모든 지식은 기본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모국어 자체와 영어 자체를 비교할 수 있고 차이가 뭔지를 알고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영어 선생님들이 간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어는 음절 언어입니다. 연음이 우리는 존재합니까? 한국어에 연음. 기껏 해봐야 어느 정도만 있습니까? 연음이? 입학식인데 입학식으로 발음이 나죠. 입학식으로. 국외어마 정도의 연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어는 다예요. 거의 연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그러면 리듬 언어면 리스մ 언어면 뭐가 차이일까요? 우리 음절 언어하고. 자, 보세요. 한국어는 제가 한국어로 아버지를 합니다. 아버지. 어디 힘들어가고 어디 힘 빼야 될 때 있습니까? 똑같은 3개의 음절로 되어 있죠. 다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나? 아버지, 아버지예요. 자, 제가 웃기게 발음을 해볼게요. 아버지. 강세를 앞에 줬습니다. 둘째, 아버지. 2번째 줬습니다. 강세를. 3번째 줄게요. 아버지.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영어는 리스մ 언어예요. 리스մ 언어라는 것은 모든 낱말의 모음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강세, 액센트를 찍어줘야 돼. 그리고 모든 문장은 리듬을 타면서 억양이, 인토네이션이 존재해. 맞죠? 그리고 거기에 또 강력한 연음이 들어가야 돼, 영어는. 그래서 우리 언어와 국어와 영어는 완전히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음절로 딱딱딱딱딱 끊어나가는데 영어는 뭡니까? 리듬을 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해야 된다.
노래처럼 마치.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영어는 니도 모르는데 water를 water라고 영국에서는 water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명도 water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water라고 발음하죠. 이게 벌써 연음이 현상이 나왔어요. 더 강력한 연음 현상은 다음 겁니다. It is. 영국은 가면 아직도 it is a ta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it's a table 이렇게 합니다. 연음해버렸어요. 그냥. 맞죠? 연음됐죠? 자, 다시 일단 문장을 연음해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한 사람도 미국 가면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발음한 사람이 없어요. Where are의 a가 RR이 되니까 R을 빼버려요. 예, where하고 you는 살렸죠. going의 ing가 going 돼버리면 길어져 버려, 길게 빠져버리죠. 시간 많이 걸리죠. G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where 한 개, you 한 개, going 한 개, 세 개만 하면 돼요. 빨리 발음할게요. 제가 미국 사람처럼 발음해 볼게요. Where you going? Where you going? Mr. Kim, what? 하고 미국 처음 가서 돌아봤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뭐든지 질문해라. 내가 받아줄게. What? 하고 준비했는데 Where you going? What? 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알아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영어는 다시 억양, 리듬, 액센트 이런 것들이 세 개가 three essential elements라고 이야기해요. 세 개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 리듬 방식으로 찍으려 해요. 한국말에. 그래서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Where are you going? 수평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웃기잖아요, 이거는요. 그렇게 서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장르별로, 스킬별로 들어가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뒤에 해놨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해결책도 없고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영 아니고 그래서 제가 멘붕이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예,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원래 멘붕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멘탈이 붕괴됐단 말입니다. 예, 정신력이 붕괴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멘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책을 사고 좋은 의학기를 돌리고 좋은 학원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많이 다녔는데 불구하고 결과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면 엄마들이나 아이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주장하는 책은 이제 뒤에 가서 증명을 시키겠지만 셀프 스타디예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미리 결론 낼까요, 제가요? 무한 반복 연습이에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돼요? 무한적으로 반복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살아왔는 게 비슷해요. 제가 살아왔는 게 뭔가 하면 대학이 한 17년 정도 있으면서 아카데믹 잉글리시만 했어요. 오로지. 맞죠? 아카데믹 잉글리시, 학문적인 영어만 했어요. 문법을 외워서 단어를 많이 외워서 글을 좋은 것들을 읽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만 길거리에서 만나면 매우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답을 못해. 와서 물으면 겁을 내 전부 다. 순간 질문당하면 멘붕이 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든 적게 했던 사람이든. 그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아카데믹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요. Everyday English죠. 실용 영어죠. 다시 말하면 Practical English는 다른 말로 Everyday English, 영어 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는 영어 공부의 순서는 모국어의 습득 순서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견이 많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듣기부터 먼저 나오고 스피킹하고 그 다음에 리딩하고 라이팅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렸을 때 젖을 먹일 때 수유를 하실 때 아이의 눈을 보면서 엄마 해봐라 엄마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이는 계속 엄마 말을 듣고 있었죠. 맞죠? 리스닝 했습니다. 맞죠? 엄마 들었죠? 어느 날 엄마를 들으니까 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했습니까? 마, 엄마 비슷한 미음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들으니까 말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야가 돌아다니면서 기다가 하다가 어느 날 글자를 보더니 한 개씩 깨우치기 시작했어. 리딩 맞죠? 리딩을 연락해 했어. 초등학교 가면서 독서를 많이 해 애가. 어느 날 글을 반듯하게 잘 썼어. 독후감을. 상장을 받았어. 라이팅 마지막에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똑같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하면 듣기와 말하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스킬별의 편에 가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왜 그러면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하기를 어떻게 연습을 해서 자기주도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도록 기초를 쌓아야 되느냐? 듣기와 말하기가 기초가 되지 않는 상태에 리딩을 갖다 퍼붓고 라이팅을 퍼부어봐야 사상 누각입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야 어릴 때 영어 잘했는데 왜 이러지? 어느 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영포자까지 돼버려요. 무섭죠. 자, 그다음 비효율의 영어는 너무 그동안에 많았어요. 너무 많은 양을 퍼붓고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R을 돌린다는 뜻은 다른 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돌리 뿌린다는 뜻입니다. 자,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 결국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공부해서 어떤 기억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의 기억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 연습을 했든지 거기에 완전히 단기에서 장기로 갔다가 몸에 체화되어 버리니까 내 몸속에서 나가버리질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영어가 습득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와야 될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말이 나와야만 그것은 영어가 잘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의식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4가지 스킬인데 제가 2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6 스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뭐가 될까요? 이제 보캐블러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법이 되겠죠. 본격적인 4 스킬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 2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자,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으로 생각하는 게 한 개 있을 거예요. 단어, 맞죠? 왜 왔는데 잊어먹고 이 자식은 옛날에 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일과하면 시가 가서 다 앞에 다 잊어먹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단어를 외울 때는 하루에 10개를 외워도 좋아요. 단 조건이 뭡니까? 단어는 반드시 예문 속에서 외워줘야 돼요. 하루에 10개를 외운단 말은 예문 문장이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10개 외운다는 뜻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느냐가 이상하게 들지 않습니까? 생각이. 자, 보세요. Smoking is bad for health.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건 건강에 나쁘다. 다 알아요. 그런데 1번 단어장에 헬스만 나왔어요. 헬스 건강 헬스 건강 헬스 요거만 해. 한국 사람 스타일. 헬스 가면 건강 가면 헬스 요거만 해. 그리고 운 좋으면 오래 좀 가고 기억이 운 나쁘면 며칠 뒤에 잊어먹어버려. 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요 문장을 통해서 외웠다 가정을 해봅시다. 헬스의 예문을 어떤 단어장에 이렇게 내놨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모킹 담배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나쁘다. 단어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지금? 3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스모킹 자리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꾸는가 하면 jogging으로 바꾸겠습니다. Jogging. jogging. jogging is bad 아니고 bad 자리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가야 되죠. 반대말에 나와요. 그러면
jogging is good for health를 외우면 어머나 갑자기 확 달라 몇 단어만 바꾸니까 새로운 문장이 나왔네. 맞죠? health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건강에 좋으려면 뭐 해야 돼? jogging is good for health가 돼야 되고 건강에 나쁘려면 drinking is bad for health가 돼야 돼. 이게 되셨어요. 영어 단어는 시간상 제가 많이 줄이는데요. 반대말 공부, 동의어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외우는 것만큼 기억이 오래 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예문 드러났죠. 컨텍스트, 문장 항목,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익혀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가요. 단어 자체만 암기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뒤에 써놨죠, 제가. 이렇게 단어를 문장으로 외우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아이 머릿속에 자기 주도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해 애가. 뭐가 패턴입니까 여기에서? 뭐는 뭐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가 패턴이죠 지금. 이 구조를 어느 날 걔가 깨닫기 시작해 버려요. 그러면 이 구조를 갖고 문장을 몇 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저 패턴을 갖고 문장을 몇 개나 만들겠어요? 못 세리겠죠 지금. 세릴 수가 없겠죠. 시간만 주면 계속 만들어낼게요 제가. 저 패턴 하나 가지고 뒤집어 버릴까요? 이걸 뒤집으면 Is smoking bad for health? 의문문 돼버렸네요. 어떡할 건데 그러면? 네. 현재 완료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요? 저거를 다시 간단한 영어 공략 방법을 짧게 팁을 미리 드리면 여러분들한테만 단어를 문맥을 통해서 외우다가 계속 바꿔치기를 하는 연습을 하는 아이는 어느 날 그것이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영어의 공부는 딴 게 없습니다. 단어가 늘어나다가 패턴이 늘어나면 그 단어와 패턴을 잘 섞어만 주고 배합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튀어나옵니까? 문장이 튀어나와요. 영어 끝났습니다. 영어 공부 끝났어요 벌써. 더 이상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패턴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 맞는 단어만 앞뒤 전으로 바꿔 넣기만 하면 돼요 나는요. 내 머릿속에서. 그럼 자동으로 입에서 나와. 연습 다 됐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영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문법은 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저 표현을 다시 대신할게요. 문법을 다 안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는 뜻은 남한테 부정사를 설명한다면 그 부정사의 예문까지 자기가 다 들어가면서 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서 부정사와 그러면 다른 동명사와 분사까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그럼 원점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문법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문법책을 한 권 정하라 하십시오. 본인한테. 아니면 시내 서점에 가서 사라고 하십시오. 사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글자 굵고 페이지 짧고 만화 많은 게 이런 거 사갖고 올 겁니다. 좋아요. 아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 대신 엄마하고 약속을 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 이번 방학 내도록 이 문법책을 수십 바퀴 돌려서 네 걸로 완전히 소화해서 만들 때까지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를 엄마가 해주겠다. 그때 가서 나도 상을 해주고 네가 평소에 갖고 싶은 거 해주겠다. 상과 벌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일 골 아픈 것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리스닝부터 들어갑니다. 예. 저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보캐블러리 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5만 개도 아니고. 예? 아유, 난 평생 해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영어는 지금 하고 있지만 평생 해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일상생활에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한번 보세요. 뜻이 몇 개를 갖고 있다 500개 정도 해서 500개면 500개 뜻이 나와야 되잖아. 한국말로 하면요. 맞죠? 한 600개 나오든지 안 그러면 그죠? 그랬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뜻이 14,000개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대입해보면 금방 아시겠네요? 50만 개 곱해보면 알겠네요. 맞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영어가 이런 겁니다. 언어학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굴절이 심하고 잡동사니를 다 모아나 끌어모았는 것이 잉글리시라는 겁니다.
자, 당장의 리스닝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hearing이 나쁘다. I am poor at hearing. I am good at speaking, but I am poor at hearing 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곧잘 영어회화에서 씁니다. 나는 말하기는 능통한데 듣는 게 아주 형편없어요. 서툴러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I am poor at hearing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청기를 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청력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는 거예요. hearing은 뭐라고요? 청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가 날라왔을 때 소리가 그거를 감지하는 능력의 귀의 능력을 말하는 게 hearing이에요. 그래서 보청기는 히어링자가 꼭 들어가요. 보청기 앞에는요. 맞죠? 그럼 어디 가서 히어링이 나쁘다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청취력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들어서 그거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능력은 listening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리스닝하고 히어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한국 사람 되게 히어링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나는 히어링이 잘 안 돼. 말은 좀 되는데. 그러면 보청기 끼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연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장 속의 단어의 다양한 뜻을 일단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리딩 컴프리헨션 능력을 하는 읽기와 듣기 능력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일단 먼저 집어넣는 거죠. 바깥의 거를 안으로. 그죠?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인풋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하고 리스닝은 인풋 관계라면 반대로 스피킹과 라이팅은 어느 쪽입니까? 들어갔던 내용을 응용해서 생각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인풋과 아웃풋 관계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풋이 리스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리스닝을 어려워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기존의 고정관념을 보면 무조건 많이 들으면 늘지 않겠느냐 이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AFK는 봐도 계속 들으면 많이 들으면 오랫동안 보면 영어가 늘지 않겠느냐 착각속에 빠져서 계속 봅니다. 계속 안 들립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계속 안 들려요. 미국 뉴스를 BBC 뉴스를 혹은 CNN을 열심히 틀어서 보면 시간을 정해서 계속 보는 동안 늘어나지 않겠나. 계속 안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영어 문장을 보고 눈으로 이해를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왔어요. 다시 Smoking is bad for health. Smoking is bad for health. 제 고래의 어떤 특정된 부분에 거기 새겨지고 있어요. 공장에 차곡차곡 저장되는 것처럼 재고가 되고 있어요. 재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문장이. 그런 상태에 내가 바깥에 나갔습니다. 미국 사람이 담배를 딱 꺼내니까 내가 담배 안 피워요. 왜냐하면 smoking is bad for health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재고가 돼 있는 창고가 있었으니까 날라오잖아요. 여기서 날라오면 나는 이쪽에서 딱 매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발음해서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어떤 부분이 특정된 부분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소리는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리스닝의 원리가.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뭐요? 처음 들어보는 CNN을 계속 보고 있어. 워싱턴 DC 한참 들어 무슨 모르겠는데 트럼프 이렇게 하면 트럼프 알아듣고 그것밖에 못 알아들어. 계속 똑같아. 매일 봐도 똑같아 수준이. 늘질 않아. 단어 수가 늘질 않아. 그 이유는 재고가 없잖아요. 재고가. 이 고래 재고가 없는데요. 여러분 재고가.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Sight was 패턴 반복이라고 해놨습니다. 다시요. Sight was가 뭡니까? Sight was. 네. 최다 빈출을 말합니다. 최다 빈출어.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제일 많이 보는 낱말, 단어를 말합니다. 영어에 제일 많이 보는 빈출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장만 보면 나오는 거, 문장만 들으면 나오는 거. 비동사도 볼 거고 또 of, 전치사 of, as, and, and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빈출을 한 거예요. sight was예요. sight was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 영어 할 때는 sight was 중심으로 반복 연습을 시켜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ight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는 뭡니까? 패턴 중심으로. smoking, bad for, jogging is good for health가 되는 이 상관을 자꾸 연습하고 받는 아이고 들었던 애기 때문에 날라오는 걸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중심으로 하면 연습을 하면 사이트 오죠. 패턴 중심으로 연습을 합니다. 자, 단문장을 많이 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단문장을 많이 외워서 크게 외워놓으면 저쪽에서 날라오는 걸 잘 알아듣지 않겠습니다? 말은 비슷하게 맞는데 그거보다는 쉬운 동화를 반복해서 스토리텔링, 롤플레이화 시키면서 스토리텔링화 시키는 엄마가 콩쥐파치를 어린 아이한테 자녀한테 읽어줄 때 그냥 읽어봐라. 내가 읽을게. 네가 다음 읽어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나오는 대사를 롤플레이 하는 겁니다. 너는 콩쥐하고 나는 파치 할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롤플레이 하는 겁니다. 영어 똑같습니다. 롤플레이로 영어 공부를 A and B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만큼 영어 회화는 좋은 연습이 없습니다. 혼자 100번 하는 것보다도 같이 상대하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동화를 차라리 아주 길지는 않지만 약간 짧은 동화를 계속해서 스토리 중심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이 듣기에는 훨씬 더 도움되는 이야기다. 단문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도.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은 노멀 스피드로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들을 때는 20-30% 슬로우 모션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연습을 듣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where are you going 했다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빠지고 해서 연음이 되어서 where you going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이해 다 됐어요. 그러면 아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where you going을 들으면 이제 어디 가느냐 다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외운다. 통문장을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문장보다는 뭐가 훨씬 더 좋은가 하면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외워서 스토리 중심으로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발음은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해놨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음이 나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기문 총장님이 정말 영어를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야 전 세계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했으니까 총장이 됐을 게 아닙니까? 맞죠?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발음을 아무리 유심히 들어봐도 썩 좋은 발음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의견 충분히 말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어요. 관계없죠 그러면요.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 옹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음이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지만 이왕이면 발음도 좋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레벨을 좀 낮춰서 시작하라겠죠, 제가. 예, 그 다음에 재미있는 실용문이나 흥미 위주의 것을 반드시 통해서 영어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펀이 없는 상태에 학습으로 접근하기 힘듭니다. 어른도 재미가 없으면 뭘 계속해서 뭐 하는데 하물며 아이들이 재미가 없는 걸 왜 공부하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운운하고 동기 운운하고 전문적인 교육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뭔 줄 압니까? 동기 이전에, 학습 동기 이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미입니다. 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드 천천히, 모든 게 천천히입니다. 레벨 다 놨고요. 그 다음에 되새김, 내새김 하고 요새 막 엄청나게 막 용어들 쓰죠. 그죠? 광고에서 막 나오고 이러죠. 그죠? 그게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되새김.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가 실수됐고 잘 됐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느끼는 피드백 과정까지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학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자, 이제 스킬 중에 본 스킬이 지금 1개 끝났고요. 본 스킬 2번째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스피킹이죠. 원어민 교사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요. 저것도 반반이죠. 의견이 지금. 의견이 그죠? 분분합니다. 지금.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다시 콘텐츠가 너무 잘 돼 있고 방송이 너무 잘 돼 있고 유튜브까지 있고 테드 프로그램까지 있고 팟캐스트까지 존재하고 이 세상 지금 응용할 게 이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어민이 녹음한 CD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럼 원어민이 없어도. 문제는 원어민이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입니까?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첨삭은 누가 할 거냐고. 누구나 쉽게 봐줄 수 없는 것이 라이팅입니다. 누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라이팅은? 첨삭 지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원어민이 해야 된다. 원어민 중에서도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나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나 공부를 만회한 사람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이런 관계를 파악하십시오. 문법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회화 시대니까 문법이 필요 없지 않겠나?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정확했어요. 자, 일반 대화는 정확히 안 써도 됩니다. 자, 보세요. Could you get me a beer, please? 저한테 맥주를 한 잔 갖다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get me a beer, please? Get me a beer, please. 만 썼죠? 문법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beer 앞에 beer를 어떻게 해요? A beer, to beer 합니까? 안 되죠. 문법적으로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 bottle of beer. 맥주 한 병이 맞죠. 그런데 회화상에서는 뭐예요? A beer가 충분히 통해요. A 커피도 충분히 통합니다. 회화상에서. 전혀 문제 없어요. 미국 가도. 그런데 글로 썼을 때 내가 A 커피를 쓰거나 글로 썼을 때 이디스를 is로 압축해버렸어. 내가. 이건 실수한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되셨어요? 영어는 회화체와 구어체와 문어체가 따로 존재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문법은 회화를 할 때 전반적으로 크게 중요치는 않지만 그죠? 커피 플리스만 미국 가서 해도 커피를 사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무슨 커피 주고 대충 묻는 것 같아. 알아들어서 대충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플리스 요거만 하면 다 줘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근데 실제 글을 쓸 때는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지금 문법적으로. 맞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이게 핵심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말하기는 영어로 생각을 빨리빨리 해서 문장을 장문을 잘해서 말하기를 잘한다. 나는 생각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제가 회화를 어떻게 회화가 나온다 했습니까? 제 속에서는 무의식의 기억으로 나온다 했죠. 나는 이미 영어 패턴에 혹은 문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체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찔러 들어와도 난 대답을 다 돼요. 맞죠? 그 다음에 통문장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뭡니까?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이 중요하도록 회화에서는. 자, 보십시오. 제가 미국 가서 바에 가서 Could you get me a beer, please? 하면 미국인이 당황해하고 나한테 못 다가옵니다. 한국말로 한국 상황으로 바꾸겠습니다. 버전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맥주집에 갔습니다. 저기 여기 아주머니 저기 저한테 맥주를 한 병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뭘 어떻게 해요? 맥주집에 가면 맥주 맥주 예 갖다 줘요. 미국 갔습니다. Beer please. 오케이. 맥주 갖다 줘요. 끝 거기 끝이에요. 대화가. 거기서 무슨 쿠주개미어 비어 플레이스를 해. 무슨 교과서를 읽고 있어. 거기서.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의사소통만 하면 돼요. 의사소통만 하면 그때는요. 자,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요.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듣게 하고 사이트보드 중심, 동사 연습,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 기억, 뇌의 잔상을 가져서 무의식의 기억으로 간다. 이게 곧 반복해서 기억하고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가는 것까지가 전부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적입니다.
셀프 스터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영어는 동사가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회화를 하다 보면 명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beer 하는 맥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get me a beer, give me a beer, take the beer 뭐 이렇게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동사는 동사를 늘리면 언어민적인 구사력을 한다. 제가 동사 순수 종류를 모아놨습니다. 빨리 눈을 한번 보세요. 영어는 동사가 너무 복잡하게 되겠죠. 요거 한 개만 해도 정동사가 되는 게 있고 조동사 플러스 정동사, 정동사 플러스 준동사가 되는 게 있고 조정중이 다 들어가는 동사가 존재해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동사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여기서부터 응용을 자꾸 해버리면 뭡니까? 영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말하기가 편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보세요. I go home. 나 집에 갑니다. I put on my socks. 난 양말을 신습니다. I take care of my baby. 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데다가 조동사, 정동사 되면 Now I can go home. 나는 지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can이 붙는 조동사가 왔는 것 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전동사, 준동사 되면 I like to go shopping. 나는 쇼핑하는 장보기를 좋아합니다. I like to go hiking. 나는 하이킹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go swimming. 나는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동사와 준동사 관계 붙는 것도 굉장한 영어를 만들어내는 동사의 힘이 되고요. 마지막 세 개 다 붙어 버렸습니다. cannot help ing. 동명사가 와야 돼요. ing라 er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리딩은 지금 초등 때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리딩을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해오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읽은 책에 대해서는 제가 북톡스라고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금 리딩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읽는 책에 대해서 같이 서로 느낌, 생각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만한 책을 읽었든 긴 책을 읽었든 어려운 책을 읽었든 쉬운 책을 읽었든 같이 읽은 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톡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북톡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나중에 시험을 위주로 가는 리딩 컴프리헨션 쪽으로 독해력 쪽으로 가면 어떤 것 쪽으로 가는가 하면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서 지금은 독해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독서는 책을 많이 읽어서 영어 책도 마찬가지 똑같은 독서로 읽었을 때는 중요한 게 그냥 읽고 느끼고 치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독해력의 핵심이 되는 critical thinking으로 가야 된다고요. 사고력이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독해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엄청난 독서를 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읽었을 때 꼼꼼하게 북톡스도 해야 되지만 띵킹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뭘 구체적으로 사건이나 문제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방향을 다 잡고 있어야 돼. 다 잡고 가는 중에 다음 퀘스천 넘버 원 해갖고 다음은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상상하시오, 추측하시오. 바로 문제가 나와버려요. 이게 토플의 문제 스타일. 자, 내용 예측의 단계 이런 것은 조금 더 위의 아이들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독서를 많이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문학적 이해 요구 문제는 그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해석적인 이해 요구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로 머리 아픈 거예요, 나중에. 옛날에는 대충 읽어서 그 안에 있는 사실들만 조합해서 찍어주면 정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사고만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뭘 요구해요, 지금요? 해석적인 이해를 요구하면 또 나중에 심지어 뭡니까? 생각하면서 읽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SAT나 GRE 같은 문제에는 그런 유형으로 나와요. 자,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초등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면
한 페이지당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 나오면 그 책은 애한테 안 맞습니다. 3개 이상 나오면, 전혀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 나오면 그 책은 자기 레벨이 아니에요. 읽어도 헛방이에요. 핵심어가 계속 헷갈리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읽어도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많은 읽기, 그 다음에 문법을 통해서 단어를 문장 분석하고, 무조건 많이 읽는 거는 무조건 많이 듣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많이 읽어서는 안 돼요. 그 회의칙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전을 때로는 넘어가기, 스키핑도 해야 되고, 훑어보기랍니다. 스키밍은 훑어보기입니다. 예. 자, 바로 리딩의 방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리딩의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의 4학년 내지 5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파터를 읽을 정도 수준은 미국 기준으로 해서 최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입니다. 해리파터를 읽는 것은. 기준을 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리딩의 좋은 방법은 쉬운 영어책, 짧고 쉽고 재미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낱말들이 저 말입니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영어 회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문장을 가장 짧게 쓰고 쉬운 단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문장을 제일 길게 쓰려고 하고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 만나면 막 어렵게 날아가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렇지? 목적어 와야지 하다 지나가 버리면 미국 사람 지나가는 거야. 찌르다 지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 읽을거리를 항상 주셔야 되고, 얇은 책은 반드시 소리를 내셔서 읽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켜주십시오. 두꺼운 책은 눈으로 읽어야 되지만 얇은 책은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되고, 영어를 듣게 할 때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듣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만 말지 말고 섀도우 리딩을 하라고 했죠. Where are you going 하면, Where you going 하면 그 다음 나올 틈에 Where you going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섀도우 리딩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섀도우 리딩입니다. 아까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톡스였다면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섀도우 리딩입니다. 자기가 자기 발음 소리를 크게 내어서 자기 귀로 듣지 않으면 재고에 쌓이지 않아요. 고래 재고에는 안 들어갑니다. 조심해서 생각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라이팅 마지막 영역입니다. 마지막 영역으로 갑니다. 사실 라이팅은 listening, speaking, reading이 잘 되고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기본이 쌓였을 때 뭘 해야 돼요? 라이팅을 시도해야 돼요. 영어에서 특히 라이팅은 마찬가지입니다. listening과 speaking을 점령하는 시간이 비해서 라이팅을 점령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왜일까요? 이미 시퀀스가 있어요. 4가지 스킬은. 사실 독립된 것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연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4가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퀀스 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얘들은 연계를 다 하고 차곡차곡 미리 기초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라이팅 할 일보 직전까지 와 있어요. 리딩까지 열심히 하면. 그 상태에서 라이팅 하는 약간의 기술만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뽑아내서 잘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부터 훈련시켜요? 아니에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오히려 듣기 하고 말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문장을 외워서 멋진 문장, 기억에 의존해서 멋진 문장을 쓴다. 여기에 무슨 패단이 있는 줄 압니까? 요게 들어갑니다. awkwardness 하는 겁니다. 발음이 awkwardness, 문장이 어색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문장을 잘 외워서 많은 기억을 해서 그거 그대로 응용을 해서 글을 잘 따듬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글을 잘 썼다 가지런하게 썼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We don't write this way. 우리는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쓰는 거죠. 자, 보세요. 배가 부르다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 하면 머릿속에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니까 내 배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국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My stomach is
filled with a lot of food. 내 위는 많은 음식물로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 수고까지 이용했어요. 문법에는 정확히 맞았죠. 지금 또 문장 한 개도 안 틀렸어요. 문법은 정확히 맞았어. My stomach is filled with a lot of food. a lot of까지 정확히 맞았어. 야, 멋지다 문장이. 근데 미국 사람이 막 웃어요. 처음 들어봤대 그런 소리는. 미국은 뭐라 합니까? 배부른 게 I'm full. F-U-L-L만 써요. full. I'm full. 끝이에요 그게. 난 꽉 찼다가 I'm full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웃기는 이야기를 영어를 지금 했잖아요. 미국 사람이 농담한 줄 막 웃어요. 말을 되게 재밌게 하니까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배부르다 하면 되는데 내 위는 각종 음식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먹겠는데 가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시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심할 게. 여기서 문장을 그대로 외운다거나 문법에 그대로 지키긴 지켰지만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글과 많이 쓰면 늘지 않겠느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다양한 글을 익히고 많이 쓰기만 요구하면 즉 프리라이팅이 전혀 없는 상태에는 흥미가 없어 애들이요. 뭐 가볍게 적은 걸로 작고 짧은 걸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스케치하는 훈련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들어가 뿌리니까 애들은 지겹다는 거 재미없고 리스닝과 스피킹을 열심히 해서 시간이 잘 지나면 리딩과 라이팅이 잘 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잘하면 라이팅 잘하는 거 아니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영어는 구어체와 문어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들이 말을 유창하게 의사소통은 잘하더라도 글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써놨는가 하면 이건 좀 옛날의 통계입니다. 통계는 미국의 저학년들은 자기 학년의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애들이 50%밖에 안 됩니다. 자기 학년의 글을 다 쓸 수 있는 애는 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높습니까? 걔들이 높습니까? 우리가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뒤를 보겠습니다. 라이팅은 부단히 쓰기 연습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써나가면 누군가가 첨삭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써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죠. 원어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영역 중에서도 한마디로 꼽으라면 첨삭 지도를 할 수 있는 1:1 수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은 서로 시퀀스가 강력하게 있어요. 읽는 것들을 생각을 그대로 옮기는 것들은 강력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스피킹은 잘하지만 라이팅 뭐 하는 거는 결국 리딩과 라이팅이 같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은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저게 뭔 뜻인가 하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팅으로서 졸업을 성패를 짓는 겁니다. 맞죠? 말로 성패 짓습니까? 혹은 듣기로 합니까? 읽기로 합니까? 뭘로 해요 졸업할 때? 논문 써야 되잖아요. 맞죠? 어떡할 거냐? 이거 안 되는데. 특히 읽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즉 독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창의성이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창성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제일 좋아하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 졸업이 안 돼. 아는 똑똑한 건 다 알겠는데 졸업이 안 돼. 어떡할 거냐? 그럼 제가 제일 오늘 결정적으로 묻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마지막 결론 시납시스입니다. 전체를 다 묶어 뿌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EFL 환경에서는 전체 6스킬을 다 했는데 ESL 환경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EFL 환경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지금 요곡입니다. ESL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문법 배우고 단어 따뜻하게 외워갖고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노래로 듣고 동요로 듣고 그냥 회화 프로그램 따라하고 놀이를 통해서 하고 노래를 통해서 하고 체험 활동을 하고 막 하면서 늘렸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는 4가지 스킬을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하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보캐블러리, 이렇고 그래머, 리스닝 단계 4가지는 이렇게 사실 설명을 다 했지만 이 4가지는
지독한 네 가지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 개만 돛간주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체 마지막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영어 공부는 제가 평생을 거의 해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해봐도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그 자료를 최대한 반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절대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고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글로벌인재로 살기 위한 필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스스로 수십 번의 반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순간 어느 날 터득이 돼버리는 것이 도가 우리말로 하면 도가 통하게 되는 어느 날. 오디오북을 스스로 몇 권을 끝낸 아이는 입에서 도가 터졌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상한 말을 안 들어봤죠? 안 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터지면 원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원래. 그 소리를 듣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